꽤 오래전에 나왔지만 엄청 명작으로 많은 분들이 허의 색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번엔 허의 색감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허에도 똑같은 색감으로 모든 영화가 이루어진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허의 메인이 될 만한 따뜻한 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감을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허의 색감을 따라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미지가 굉장히 핑크빛이면서도 뭔가 약간 잿빛이 도는 그런 오묘한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따라 하려고 뽑은 푸티지는 이런 푸티지입니다. 이번에도 아트 그리드에서 찾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해상도는 4K UHD 버전이고, 카메라는 캐논의 1DX Mark II라는 카메라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서 UHD HQ 프로레스로 되어 있는 걸 다운받아서 다빈치에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미리 영상을 다빈치 리졸브에 임포트를 해두었습니다. 갤러리에 아까 제가 따라하고자 하는 스틸 이미지도 이미 임포트를 해둔 상태이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랑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색보정 테크닉을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이 색보정에 앞서서 약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이미지에 비슷한 사람, 인물을 배치하고 비슷한 색감으로 잡았는데도 왜 영화와 같은 느낌이 안 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감은 화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인물의 사이즈라든가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렌즈가 망원이냐 광각이냐 이런 것들도 모두 이미지에 느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색보정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와 느낌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고른 이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허라는 영화에서 메인이 되는 주인공이 입은 빨간색 포인트가 있죠. 이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뭔가 원색의 강한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색이 아닌 옷들, 그리고 원색이 아닌 배경들을 채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가 비슷한 이미지를 내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미술도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인물이 레드, 빨간색 포인트의 의상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색보정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배경의 압축입니다. 허라는 이미지는 뭔가 인물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건물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게 수두로 빽빽 막고 있죠.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건물이 인물을 굉장히 답답하게 조여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건 비교적 망원 렌즈로 이런 식으로 인물을 프레이밍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시원하게 광각으로 뻗어져 있는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다면 비슷한 느낌을 내기 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인물을 꽤나 압축해서 배경이 이렇게 인물 뒤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각이 좀 비슷해야 색보정을 했을 때도 느낌이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색보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고자 하는 이 허의 스틸컷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브 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따로 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 이하로 거의 모든 이미지의 밝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살짝 올라간 부분은 이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모두 어두운 부분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검정색을 표현하는 영 쪽 부분을 보면은 블랙이 완전 0으로 붙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블랙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두우면서 부드럽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캐논의 1DX Mark II로 찍은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가 아주 넓게 잘 뻗쳐져 있습니다. 인물 얼굴의 컨트라스트라든가 밝은 부분의 밝기, 그리고 어두운 부분의 표현 같은 것들이 디테일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이미지 전체의 컨트라스트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잘 찍은 영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찍히면서도 어디 클리핑 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아주 준수하게 영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 채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밝기뿐만 아니라 컬러도 역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컬러는 우리 벡터스코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스코프에서 저는 지금
원래 이걸 끄고 작업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좀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서 쇼 2X 줌을 켜고 작업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드라고 보고 있는 게 완전 레드 원색 쪽으로 뻗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짝은 주황색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화이트 포인트인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옐로우와 레드 사이에서 모두 색깔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 이미지는 2X 줌을 켜서 그렇겠지만 레드가 굉장히 많이 뻗어가 있죠. 2X 줌을 끈다고 생각을 해보면 딱 레드 원색에 들어올 만큼 굉장히 강렬하게 레드가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컬러들은 역시나 아까 우리 봤던 허와 비슷하게 화이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옐로우와 레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앵글적으로나 색감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가 이렇다면은 색 보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우리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드는 프라이머리로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인 노출을 조정하고 채도 값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또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컬러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노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레드 값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컬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레드와 여기 있는 레드 포인트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는 작업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비네팅 정도를 넣어주게 될 거고요. 아마 이번 색 보정은 프라이머리 컬러 레드 정도에서 다 끝날 겁니다. 이 뒤는 조금 꾸며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인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레인이 있어야 좀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노드를 5개 만들었고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머리부터 들어가서 노출 조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웨이브폼이 있는데 보기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우선 이걸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512 밑으로 다 떨어져 있으면서 블랙이 0에 붙지 않게끔 우리 이미지를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게인 눌러줄 거예요. 게인을 쫙 어느 정도 눌러주고요. 좀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512 밑으로 눌렀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만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감마 값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를 스킨톤이 꽤나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블랙이 0에 붙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흐리멍텅해지니까 또 리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블랙을 한 칸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흐리멍텅하니까 살짝 게인 잡아주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감마 다시 잡아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봤습니다. 이게 이미지 자체가 512 근처로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잡았습니다. 살짝 밝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로 맞춰놓으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벡터 스코프에 들어가서 채도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포인트는 제외하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스킨톤의 채도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도 값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컬러 노드로 넘어갈게요. 컬러 노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색감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허의 스틸 이미지를 보면 여기 화이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미지가 스킨톤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옐로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약간 핑크톤으로 표현되는 스킨이랑 뒷부분 벽과는 다르게 살짝은 더 노랗고 약간은 그린에 가까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틴트를 활용해서 조금 맞춰주도록 할게요. 우선 틴트를 지금 너무 핑크색이니까 그린 쪽으로 쫙 잡아 당겨서 좀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틴트를 맞춰줘 봤습니다. 자, 틴트 맞춰가지고 볼게요. 커맨드 D. 자, 약간 옐로 쪽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뚝 떨어진 상황에서 색온도를 또 살짝 올려서 네, 옐로 쪽으로 좀 더 끌어당겨줬습니다. 그린을 올리고 레드를 올림으로써 그린, 레드 사이에 전체적으로 옐로 쪽으로 이미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커맨드 D 눌렀다가 커맨드 D. 이 스코프 한번 보세요. 원래 이랬다가 이런 식으로 Y 쪽으로 가까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짝 핑크색이 도는 이미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노란빛이 도는 이미지로 약간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허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비슷해졌죠? 스킨톤도 상당히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레드 포인트 잡아 보겠습니다. 딱 이미지 눈으로만 봐도 레드 포인트가 스틸컷에 비해서 굉장히 강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레드를 조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노드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커브를 활용할 건데요. 커브에서 처음에 휴 커브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휴 커브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금 벡터 스코프를 보면 얘는 레드 쪽으로 뻗어 있죠. 하지만 허는 레드보다 살짝 왼쪽, 여기 한 칸 왼쪽으로 향해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춰줄 거예요. 살짝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레드를 찍고 휴 로테이션을 이렇게 살짝 낮춰줍니다. 네, 이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뻗도록 맞춰줬어요. 자, 커맨드 D, 커맨드 D. 보이시죠? 여기 레드가 아주 살짝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갰다가 약간은 주황색이 되는 컬러로 바뀐 걸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휴 값을 조정을 해서 색감은 조금 이렇게 맞춰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채도가 너무 과하죠. 그러면 저희는 휴 세츄레이션 커브를 활용해서 이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커브는 제가 원하는 채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채도를 줄이는 건데 레드를 잡고 이렇게 줄이니까 스킨톤이 같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를 우선 찍습니다. 여기 레드 컬러 찍고 그 다음에 스킨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스킨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드 값을 잡고 여기서만 채도를 조정하면 스킨에는 영향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 옷의 채도를 많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채도 값도 적당히 요 정도? 네, 요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해졌죠. 채도 값은 이 스코프로 봤을 때도 상당히 비슷해졌고요. 눈으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 허의 레드는 굉장히 찐득한 느낌의 포인트 컬러가 되는데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빛바랜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우리의 레드 컬러는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허의 주인공이 입은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커브에서 휴 루미넌스 커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브 역시 그냥 레드를 잡고 쭉 내려볼게요. 그죠? 이게 밝기 값이 떨어질수록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 루미넌스 커브를 활용해서 색감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색감을 맞춰줄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거 레드 색감 처음엔 이렇게 약간 좀 과한 채도의 형광색이 비슷한 레드였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차분하게 톤 다운 되면서도 포인트 컬러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서 어딘가 깨지거나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도 체크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네팅도 넣어볼게요. 사실 이 비네팅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시네마틱한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손쉽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살짝씩이라도 넣어본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넣고 아니면 빼면 되잖아요. 자, 비네팅은 여기 윈도우 탭에 들어가셔서 동그라미를 잡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배치를 할 겁니다. 휠을 스크롤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프트 값을 좀 많이 주고요. 가장 밝은 부분이 저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위치하는 곳으로 밝은 데를 향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비네팅을 줄 거기 때문에 주변부를 어둡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버트를 눌러줍니다. 인버트를 누르면 이 얼굴 부분에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주변부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Shift Z를 누르면 다시 원래 윈도우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 줬으면 커브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해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서 살짝만 비네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맨드 D, 이게 비네팅 없는 거고요. 이게 비네팅이 있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네팅을 넣을 때 처음에 이렇게 과하게 넣어보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기 힘들 수 있어요. 특정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넣은 상태에서 살짝씩 줄여보면서 분명히 넣긴 넣었는데 눈에 잘 띄진 않네? 뭐 이 정도까지 해보시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네, 저는 한 이 정도 비네팅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레인도
이거는 다빈치 리조브 유료 버전에만 적용되는 건데 여기 이펙트 탭에 들어가서 필름이라고 치시면 필름 그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름 그레인을 이렇게 끌어오시면 이런 탭들이 나타나게 돼요. 16mm를 좋아하긴 하는데 16mm는 조금 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35mm 400T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알갱이 입자가 고운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레인 원리를 끄고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노이즈가 들어가서 조금 더 뭔가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인을 넣을 때는 제일 앞에 노이즈 리덕션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을 넣어주는 편인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노이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노이즈 리덕션을 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인을 넣으면 이렇게 그레인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재생을 할 때도 살짝 그레인들이 끓으면서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레인까지 넣었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인물이 밝은 것 같아요. 인물이 밝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레인 다음에 또 노드를 하나 더 넣어서 조정 레이어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출을 살짝 줄이고 살짝 보상으로 게인 살짝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출 조정까지 해가지고 색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하셨다면 마지막에 옵션 S 한 번 더 눌러서 우리가 이건 헐을 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헐랑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색감, 나만의 색감을 조금 더 찾고 싶다 라고 하실 때 간단하게 한번 프리뷰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지막에 파이널 혹은 뭐 파이널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프셋 휠을 살짝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라든가 포인트 컬러의 채도,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룩은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색감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러블리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허랑 이미지는 달라지지만 이 이미지 자체로만 봤을 때 꽤나 예쁜 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헐을 따라 하거나 뭐 레퍼런스가 되는 영화의 드라마의 룩을 따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노드 하나로 오프셋을 만져보시면서 나만의 룩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확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제가 헐을 따라 한 거고 요거는 마지막에 이 오프셋에서 컬러 휠을 살짝씩 만져주면서 좋아하는 취향의 컬러를 찾은 겁니다. 네, 이게 허 컬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들려던 컬러니까 마지막으로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재생하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허라는 영화의 색감을 한번 따라잡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특별하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기초적인 기능들로만 활용해서 룩이 나왔는데 역시 허라는 영화의 룩은 정말 잘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봐도 원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뭔가 시네마틱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이 나왔습니다.